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제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요즘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망원적인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위반하고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책이 올바르고 잘 만든다 하더라도 정책을 위반하고 정치인 공직자들이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세금을 안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실망감을 안겨주고 정책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전에 우리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한이 공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라는 자체가 이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품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제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돈 벌려고 하면 공직자를 왜 합니까? 차라리 가서 기업인이 되거나 투자를 하죠. 공직자를 하겠다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이런 모든 제한 조건을 알고도 오로지 소명감과 자부심, 성취욕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공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싶나요? 크게 제가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6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그 차관이 갭 투자를 했다고 해서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국회와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국회의원 300명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동산을 갖고 계신지, 실거주인지, 또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있다면 괜찮지만 지역구 외에 부동산을 왜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 것인지들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저는 정책을 위반하는 고위공직자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국장급,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로 이렇게 승진을 할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개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직자가 다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해서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걸 모두 포기하는 시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여부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제 지방 살림을 책임지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습니다. 저는 각 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후보가 다주택 보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분들은 매우 기밀한 정보, 민감한 정보들을 미리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드물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 이런 기밀 정보를 개발 이익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유출할 수도 있고요. 또 갭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비합법적인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다, 또 국민들이 믿어도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다주택 보유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서 팔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근원적으로 공천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둬야 될 일은 뭘까요? 올해 들어서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모든 것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급 대책은 보다 신속히 빠르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번 제2차 공급 대책만 해도 매년 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국토부, LH, 또 각 시도를 통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감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게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이 있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고 기다려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다 보니까 연애도 하지 않고요. 결혼도 더 안 하고요. 아예 출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 근간에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인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주택이 없다면 당장 우리 주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주택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우선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집을 마련하고 주거 공간은 사람이 편안하게 쉴 곳이지 더 이상 투자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습니다.